2025년 5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국제사회는 바티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황 선출 비밀회의, 즉 콘클라베의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 이후 성 베드로 성당의 시스틴 성당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교황을 뽑는 이 과정은 가톨릭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글로벌 도덕적 지도력의 향방까지도 좌우할 중요한 국면이다. 콘클라베의 첫날, 바티칸의 하늘로 피어오른 검은 연기는 아직 어떠한 후보자도 3분의 2의 표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상징한다. 시스틴 성당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전까지 세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검은 연기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회의의 모든 내용은 비밀에 붙여지지만 바티칸 보도실과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 로이터, CNN 등 누아스를 통해 일정과 형식은 대중에게 공유되고 있다. 5월 8일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새벽 7시 45분에 추기경들은 성 마르타의 집을 출발해 다시 시스틴 성당으로 이동한다. 아르시 15분에는 파울리나 성당에서 아침 기도와 미사가 진행되며 오후 시 45분부터는 시스틴 성당에서 공식 기도와 함께 본격적인 투표 절차에 돌입한다. 오후 4시 15분에 다시 집결하여 4시 45분에 다시 집결하여 8시 45분에 다시 집계도하에 다심구 45분에 다심 7번강 고행하시 아가능일라고 45북에 고해령 지라네네 오당화시에 아름여하여 호화십 안타이고 여화나 미암 시위 15분은데 이러한 일과는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매일 반복된다. 투표는 한 사람이라도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순간에 종료되며 그 순간 시스틴 성당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 바로 이때 오르비 에트, 오르비 이트 헛비, 로마와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교황이 전 세계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첫날 투표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점은 이번 콘클라베가 간단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는 재임 중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추기경들을 임명하여 유럽 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상당히 흔들어 놓았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무려 71개국에서 133명의 추기경 유권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중 108명은 프란치스코가 직접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는 전체 80%에 달하는 비율로 선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이다. 추기경들은 시스틴 성당 입장에 앞서 회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 이 서약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지키는 핵심 규율 중 하나다. 모든 투표 용지는 불에 태워지고 이때 나오는 연기색을 통해 외부에 간접적으로 결과가 알려진다. 첫날의 상황을 볼 때 유력한 후보자 간의 경쟁이 팽팽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노선을 계승하려는 측과 보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를 회복하려는 보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바티칸 측은 이번 콘클라베의 신중한 진행을 두고 단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분별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추기경들은 시스틴 성당에 입장하기 전과 투표 후 각자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려 했으며 그 분위기는 세속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진지함을 뗀다. 교황 선출은 단순한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 12억 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의 탄생이고 세계적으로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의 선출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과 가치 전쟁, 환경 위기,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교황의 메시지와 리더십이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첫날의 검은 연기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복잡한 현실과 다양한 견해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 단지 한 명의 교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항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를 함께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25년 콘클라베는 단순한 교황 선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향후 방향성,
나아가 전 세계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나침반을 새로 설정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특히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추기경단 내부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감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 흐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노선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진영이다. 이들은 교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중 자비의 교회라는 기조 아래 전통적인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왔다. 그는 LGBTQ 공동체, 이민자, 빈곤층,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역할 강화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이라는 방향성은 전통적인 교회 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목회 모델을, 이러한 개혁 기조를 지지하는 추기경들은 교회가 더 이상 닫힌 체계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오늘날의 사회 변화 속도와 위기 앞에서 교회가 응답하고 동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새로운 교황이 자비와 대화, 실천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회를 더 민감하게 세상의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를 희망한다. 반면 또 다른 흐름은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원칙을 더 강하게 재확립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교회 내부에서 진행된 변화가 오히려 교회 정체성을 희석시켰으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몇몇 발언과 정책이 교회의 교리적 이관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수 진영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 진리에 있으며 이 진리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상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추기경들은 특히 혼인에 대한 가르침, 성윤리, 사제직의 성별 제한 등의 문제에 있어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고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에게 있어 교회는 윤리적 기준의 최후 보루이며 세속적 가치에 타협하지 않아야 할 신성한 공동체이다. 이러한 양 진영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는 교회를 치유의 병원이라 여기며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공동체로 이해하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수호하는 성전으로서 외적 순수성과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이 두 시각은 교황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신학적 성향, 목회 경험, 외교적 감각 등 다양한 요소에 반영되어 강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흥미로운 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중 대다수의 추기경 유권자들을 임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개혁 노선을 지지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교회 내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통주의 진영 역시 강력한 후보군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가진 후보가 양 진영의 의견을 조율하며 절충점을 찾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혁과 전통, 포용과 교리, 자비와 진리 사이의 긴장선이 뚜렷하게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콘클라베는 단순히 누가 교황이 될 것인가를 넘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깊은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교황은 이러한 상반된 흐름을 조화롭게 통합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지키고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복합적 리더십을 요구받게 된다. 그의 리더십은 교회 내부의 신학적 갈등과 세계적 도전에 대한 응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수십억 명의 신자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콘클라베의 선택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중대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다. 2025년 교황 선출 콘클라베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언론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차기 교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요 후보자들, 이른바 파파빌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번 콘클라베는 단순히 개인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교회의 향후 방향성과 세계적 역할을 결정지을 인물을 선출하는 중대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선출 과정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다. 먼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피에트로
파롤린 피토 파롤린 추기경은 70세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현재 바티칸 국무원장 일종의 국무총리 유치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 중 하나로 지난 10년 이상 바티칸의 외교 행정을 총괄하며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나이지리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바티칸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중국과의 외교관계 조율, 베트남과의 대표부 협상 등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서도 중심 역할을 해왔다. 파롤린 추기경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균형 잡힌 성품과 실용적인 리더십이다. 그는 교황청 내부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으로 유명하며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보수적 전통과 개혁적 흐름 사이에서 안정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 덕분에 그는 진보와 보수 양측의 신뢰를 동시에 얻고 있으며 콘클라베 초기 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여러 해외 베팅 사이트와 분석 기사에서도 파롤린 추기경의 당선 확률은 28%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사목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제로 서품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외교 업무에 쏟았기에 일반 성당에서 신자들과 직접 호흡하는 경험은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중국과의 논란 많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에 대해 교회 내부 일부에서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롤린 추기경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계승할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이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루이스 안토니오 테이글 추기경이다. 필리핀 출신의 67세 타글레 추기경은 바티칸 선교부 총괄부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교황청의 미래 세대 중 하나로 널리 주목받아 왔다. 그는 아시아 최초의 교황 후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겸손하고 따뜻한 이미지, 탁월한 대중 소통력으로 인해 신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의 어머니는 필리핀인이고 외가 쪽은 중국계 가정 출신으로 다문화적 배경 또한 그를 세계 교회의 다원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만들어준다. 타글레 추기경 가난 이들, 소외된 계층, 이민자 문제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의 자비와 포용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로 불릴 정도로 유사한 목회 스타일을 지녔으며 젊은 층과의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상대적으로 행정 경험 부족이라는 점이다. 바티칸 중앙 행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적고 일부 보수 추기경들 사이에서는 너무 진보적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 하나는 그가 아직 다수 유럽 추기경들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정년분과 사숙과의 다클레 추기경들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어휘는 오짐은 밥해. 그러는 파프, 그러님 인기꾸, 그러님 인분드 서스코요, 그러님 기어차우 어턱, 그러는 이버인드, 정린, 그런 이는 아연엔. 세 번째 주요 후보는 페테르 에르데, 페테르에드, 헝가리 추기경이다. 72세의 에르데 추기경은 유로 가톨릭 주교회의 전 회장이며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는 전통적인 교리 수호에 앞장서 왔고 가톨릭의 혼인관, 성윤리, 성사규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에게 성체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에르데 추기경의 강점은 그의 신학적 깊이와 원칙 있는 자세다. 그는 교회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하며 진리를 중심에 두고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특히 교회가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우려하는 보수 진영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후보이다. 그러나 그의 지도 스타일은 현대 사회와의 적극적 대화보다는 내부 정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외교적 감각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들 3명 외에도 콩고의 프레돌린 암봉고, 가나의 피터 턱슨, 프랑스의 장 마르크 아벨린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콘클라베 초기 투표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핵심 인물은 위 3사람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결국 이들 중 누가 교황이 될지는 단순히 표수만이 아닌 어떤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집단적 분별과 시대적 요청에 달려 있다. 각 후보가 가진 상징성과 실제 역량,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지 세력의 방향에 따라 교회의 미래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전통과 개혁, 자비와 진리 사이에서 교회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2025년 교황 선출 콘클라베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을 넘어 전 세계 언론과 여론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콘클라베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과정 자체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외부에서는 연기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큰 해석과 예측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글로벌 미디어의 역할과 베팅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여론 형성의 영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먼저 글로벌 언론의 집중 조명은 이번 콘클라베의 무게감을 실감케 한다. AP통신, 로이터, 뉴욕타임스,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첫날 시스틴 성당 굴뚝에서 피어난 검은 연기부터 후보자군의 행보, 추기경들의 발언, 예측 가능한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세계 가톨릭 공동체는 물론 일반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콘클라베의 모든 과정이 철저한 비밀에 붙여지는 구조 속에서 언론은 단편적인 정보와 비공식 인터뷰, 외교적 움직임 등을 종합하여 다양한 분석 기사를 넣는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플랫폼을 통해 더욱 가속화된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실시간 업데이트와 해설 영상이 넘쳐나며 일부 유명 종교 유튜버나 종교 전문 저널리스트들은 콘클라베의 내막을 설명하며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콘클라베는 더 이상 성직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 신자들과 시민들의 참여적 관심 속에 열리는 하나의 글로벌 이벤트가 되었다. 특히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베팅 시장의 데이터가 흥미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측 플랫폼인 벌리마켓, betfair, 베디퍼워 등의 글로벌 베팅 사이트에서는 교황 유력 후보군에 대한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베팅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28% 이상의 예측 확률을 보이고 있다.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은 초반보다 상승한 2, 3% 수준을 유지하며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베팅 시장의 움직임이 단지 돈이 걸린 도박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내부 분위기나 여론 동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때로는 언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 선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첫 창구가 이제는 뉴스보다도 누가 베팅 1위인지를 검색하는 것이라는 점은 정보 소비 방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티칸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예측과 베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다. 교황청은 콘클라베의 영성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름, 지지 세력, 정치적 분류 등을 바탕으로 한 외부의 추측은 교황 선출에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과거 몇 차례 콘클라베에서는 베팅 시장에서 우세하던 후보가 아닌 언론과 여론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물이 선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교황 선출이 선거가 아닌 영적 분별의 결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편 언론의 역할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계 가톨릭의 변화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언론 매체들은 콘클라베와 관련된 주요 쟁점, 예를 들어 여성의 역할 확대, LGBTQ 공동체와의 관계,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이민자에 대한 연민 등을 조명하면서 차기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를 미리 조망한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적인 도덕적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황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의 전 세계 윤리적 담론의 중심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은 단순 관찰자가 아니라 가끔은 참여자처럼 여겨질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교황의 성향, 출신 국가, 인종, 언어, 경력 등 모든 정보는 뉴스 기사, 해설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조명되며 이는 전 세계 신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증폭시킨다. 결론적으로 2025년 콘클라베는 미디어와 정보, 여론과 데이터, 믿음과 정치가 교차하는 장이 되었다. 연기 하나, 말 한마디, 베팅 수치 하나하나가 상징과 해석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에서 교황 선출은 그 자체로 전 지구적 사건이며 동시에 신앙과 소통의 미래를 시험하는 무대다. 교회가 아무리 전통과 영성을 강조하더라도 이제 교황 선출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과 단절된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교황은 오직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윤리적 목소리로서 더욱 복합적인 리더십으로는 2025년 콘클라베는 단순한 교황 선출을 넘어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요구받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번 추기경단 회의에서는 누가 교황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가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콘클라베에 앞서 열린 제10차 전체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신학적 분별이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었고, 새로운 교황의 리더십에 담길 내용의 방향성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냈다. 회의의 시작은 긴 연설보다 침묵과 기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함께 분별하려는 공동체적 태도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총 179명의 추계경 중 132명의 콘클라베 유권자들은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다음 교황의 리더십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찰했다.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선교 사명 인너 미슈 에이디 젠테스이다. 현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성장 지역에서의 선교는 단순한 확장이 아닌 그 지역 문화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중 강조한 주변부에서 중심으로라는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다. 또 하나의 핵심 주제는 교회 내 일치와 친교 거문료였다.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보, 전통과 개혁 사이에 긴장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교황은 분열을 치유하고 일치를 회복하는 다리 놓는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신학적 해석의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교회의 중심 가르침을 흐트리지 않는 조화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도전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가정과 청년, 환경, 디지털 시대의 신앙 등은 단순한 살 문제가 아닌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찰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예컨대 결혼과 가정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가족의 신성함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청년들이 종교와 신앙에 점점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는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조직적 대응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환경 문제 또한 뜨겁게 다뤄졌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남용 등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 SE 이후 더욱 확대되었으며 차기 교황 또한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회는 자연을 하느님의 선물로 바라보며 창조 질서의 보호자로서 윤리적, 실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다짐도 있었다. 어느 한 추기경은 전 세계 언론이 이 회의에 주목하는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여전히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기 교황의 인격과 사목적상 샹이었다. 새로운 교황은 단순한 행정가, 정치가, 신학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신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목자이자 아버지 친구이자 위로자여야 한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듣고 갈등 속에서 화해의 언어를 찾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가 처한 도덕적, 환경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할 때 반드시 요청되는 리더십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회의에서 강조된 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다양성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 다수가 유럽 밖의 지역 출신이라는 점은 교회가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 교회임을 상징한다. 새로운 교황은 이 다양한 목소리와 상황을 조율하며 하나의 교회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각 대륙의 상처와 희망, 문화와 신앙의 다채로움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세계교회의 목자일 것이다. 2025년 콘클라베가 남긴 질문은 단 하나다. 교회는 지금 누구를 통해 이 시대의 고통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빛을 전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응답은
단지 한 사람의 선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고백이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수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도덕적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며 교황직의 상징적 위상을 재정립했다. 그렇기에 2025년 콘클라베에서 선출될 차기 교황은 단순한 후계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럼 프란치스코의 유산을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으로 회귀할 것인지라는 본질적 선택 앞에 놓여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자비와 동행의 목회로 대표된다. 그는 반복해서 교회가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걷는 야전병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과 행보는 전통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이민자, 여성, LGBTQ 공동체 등 주류 담론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비전은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 논의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의 역할 확대,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 이혼 재혼자에 대한 성사 접근 허용, 환경 보호, 전쟁과 평화에 대한 윤리적 목소리 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에 경직된 태도에 도전했다. 그는 이상적인 교회상보다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했다. 그의 메시지는 전통과 충돌할 수 있었지만 시대 정신과는 깊이 공명했다. 그 결과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동체로 진화했다. 프란치스코는 교회 안의 일방향적 권위 모델을 탈피하고 시노달리타, 알스노델리티, 공동식별과 동행의 교회를 강조함으로써 교회 구성원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함께 듣고 대화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공동체적 접근은 일부 보수 성직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신자들에게는 참여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새로운 교회 모델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유산 앞에서 차기 교황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많은 이들은 그가 프란치스코의 개혁을 되돌리기보다는 계승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대는 여전히 복잡하고 고통은 더욱 첨예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후위기, 사회적 분열, 이민자 문제, 청년 세대의 신앙 이탈 등 수많은 과제가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도덕적 중재자이자 희망의 상징,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한 양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교회 내부에서도 기대는 높다. 많은 젊은 추기경들과 남반구 출신의 주교들은 비격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어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황청 행정조직의 탈중심화, 여성의 신학 교육 및 리더십 확대, 지역 문화에 맞춘 목회적 자율성 확보 등의 과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단지 프란치스코의 정책 계승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방적 행보가 교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들은 다음 교황이 보다 명확한 교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영적 질서의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 속에서 차기 교황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교회의 일치와 신뢰 회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프란치스코의 유산이 단지 그가 내린 정책의 목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 태도, 언어 선택, 만남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인 백성과 함께 걷는 자세 자체가 유산이다. 그는 권위를 과시하지 않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말했으며 교황청이라는 벽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차기 교황이 모방해야 할 외형이 아니라 시대의 본질적 요청에 부합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종종 말하곤 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재정의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교황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 방향성을 존중하고 심화시키는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프란치스코가 남긴 유산은 무겁고도 아름답다. 그는 완벽한 개혁가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다. 이제 그 유산을 누가 어떻게 이어갈지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대하는 영적 방향성 또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콘클라베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형성되고 있다.
2025년 콘클라베는 단순한 교황 선출 절차가 아니다. 이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며 동시에 세계가 직면한 도덕적,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할 지도자의 선택이기도 하다. 새로운 교황은 전통과 개혁, 자비와 진리, 경계와 포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유산은 깊고도 광범위하다. 그는 교황직을 통해 가톨릭의 중심을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시켰으며 가난한 이들과 주변부의 목소리를 교회 중심에 위치시켰다. 차기 교황은 이 방향성을 되돌릴 수 없다. 오히려 더 명확하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비전을 심화시켜야 한다. 교회는 고립된 조직이 아닌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증진하는 윤리적 행위자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황은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는 종교 간의 벽을 넘어 대화와 평화의 다리를 놓아야 하며 전쟁과 분열, 빈곤과 차별,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영적 양심으로서의 선포이자 인류의 연대를 위한 외침이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존의 권위 체계는 흔들리고 있다. 교회 또한 이 변화에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응답은 단순한 조정이나 타협이 아닌 복음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충실함이어야 한다. 새로운 교황은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신학적 통찰과 인간적 공감,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기 교황이 신자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걷는 교회를 실현하려는 진심이다. 그는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질문을 경청하고 상처를 품으며 희망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여야 한다.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2025년 콘클라베는 교회만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선택의 순간이다. 이 선택은 단지 교황 한 사람의 선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자 하며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에 대한 공동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 응답은 오직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모두의 기도와 분별 속에서 가능해질 것이다.